네, 지금부터 이제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보면은 설간보리아대 시험생들 때는 변성작용이 일어났어요. 고생될 때는 조리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중생대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대의 지각 변동. 먼저 이렇게 아까 그 자료 분석에 있는 지도가 있고, 자,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지금과 함께 서서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기부터 볼게요, 얘들아. 자, 중생대 초기, 중기, 말기. 이거 이름들이 뭐였어? 우리 그 스님들의 트집백, 중생대 초기, 트라이아스 기. 그 중생대 뭐야? 트집백, 쥐라기원, 쥐라기. 중생대 뭐였어? 백악기. 오케이. 이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네, 주시하고 트집백. 중생대는 트집백, 중생대는 트집백,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오케이? 자, 우리 중생대 초기 때는 손님 변동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관입 운동이에요. 원래 여기 지각이 이렇게 있었다, 암석 덩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러한 현상이 바로 관입 운동이라고. 근데 속림 변동 운동도 이런 관입 운동이라고. 자, 근데 속림 변동의 운동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 볼게요. 자, 첫 번째, 북부지방 중심의 지각 변동입니다. 자, 북부지방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관입암들이 이렇게 있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은 다 속림 변동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송병? 네. 자, 속림 변동에 의해서, 속림 변동 운동, 속림은 상관없어. 그거에 의해서 관입되는 것들이에요. 관입된 거야. 화강암들이 이렇게 생겼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여기에 있는 화강암들은 이렇다는 거. 또 두 번째. 자, 랴오뚱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질 구조선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거든. 옆에 볼게. 자, 옆에 23쪽에 옆에 그 각주를 보면은 읽어볼게 일단. 자, 지각 변동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소규모의 전리에서부터 대규모 단층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화강암의 배열, 산지나 곡지의 배열에 영향을 끼친다. 자,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전리는 일단 뭐야? 암석의 그 틈을 말하죠. 그 틈. 암석이 그냥 짱돌 하나야? 근데 밖에 나가서 암석 봐봐. 중간중간에 막 전리, 틈들이 있잖아. 근데 자, 봐봐. 이러한 지각이 있어. 오케이? 근데 어떠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나? 좀 입체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지각이 있다고 쳐봐. 뭐 이런 지각이 있어. 근데 여기 이제 관입을 했네. 이렇게 관입을 해. 이렇게 막 마그마들이 관입을 했어. 그치? 이게 나중에 화강암이 되는 거야. 관입암. 근데 이 관입을 하면 원래 지각에 있던 것들이 변하겠죠. 그쵸? 뭐 뭉개지든 찢어지든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자, 관입을 하면 여기 위쪽은 어떻게 되겠니? 여기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약해지지 않을까? 원래 이렇게 있던 건데 관입을 했어. 그럼 여기가 팽창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막 갈라지지 않을까? 이해가 돼? 그러면은 이렇게 관입을 했으면 여기가 되게 이렇게 전리가 생기지 않을까? 암석이 틈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여기서 봤다고 칠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늘에서 봤어. 자, 하늘에서 봤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관입을 했어. 근데 관입이 이렇게 남북으로 일자로 관입이 쑥 됐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틈이 막 생기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 A랑 B, 여기가 B예요. 여기 A랑 B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좀 더 약할까? 그 지각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더 좀 더 약할까? 어떤 풍화든 침식이든 거기에서 약한 부분은 어딜까? 바로 B겠죠. 왜냐면은 그 밑에 관입했기 때문에 약해져갖고 갈라졌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렇게 어떠한 지역에 어떤 주 전리가 있어. 갈라진 이렇게 일련에 갈라진 이렇게 일자로 형성된 선이 있다. 이게 바로 지질 구조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지각 변동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지각 변동 여기서는 관입이 있었죠. 그리고 소규모 전리에서부터 자, 소규모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규모의 단층선까지 단층선이 큰 이런 전리선으로 보면 돼 그냥 편하게. 자, 이런 단층선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약해요. 약한 특징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하천이 어디서 흐른다 해. 그럼 주로 어디를 파서 흐르겠어? 비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까? 하천의 힘으로. 그래서 B는 주로 계곡이 됩니다. 계곡. 그리고 A는 산이 됩니다. 산. 자, 산 계곡이라면 산이 이렇게 있지? 오케이? 이게 산이야. 이게 계곡이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기는 왜 계곡이겠어? 약해졌으니까. 어떤 관입에 의해서 약해졌으니까 거기 이렇게 물이 흐르겠지. 그래서 이렇게 파여졌기 때문에 계곡이 형성됩니다. 산 또는 뭐 능선이라고 하면 됩니다. 능선. 이런 것들 능선이라고 하는 이런 거. 위에 이런 거. 위에 그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능선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산.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형성되죠. 그래서 이렇게 산지나 곡지의 배열. 곡지가 계곡입니다. 배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화강암의 배열. 화강암 이렇게 관입했었죠. 화강암의 배열. 그 관입판 따라서 지지구조선이 형성됐잖아. 화강암도 그렇게 배열되어 있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지질구조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지질구조선 이해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헷갈리고. 근데 이렇게 딱 이 옆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써 있는 게 좀 그러네. 아무튼 지질구조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질구조선이 속림 변동 운동에 따라서 라우뚱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형성됐어요. 북부지방 중심으로. 자, 그걸 좀 자세하게 보면은 자, 라우뚱이 여기 있어요. 라우뚱 반도가 막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라우뚱이에요. 지금 요동반도 뭐 한국사 그것도 배우지 않았나? 그쪽 맞아요. 자, 근데 그거가 라우뚱 방향인데 이 라우뚱 방향이라는 거야. 한국 기준으로 여기 방향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알겠습니까? 지금 관입한 게 별로 안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지구선이 그어져 있어. 나중에 산지 지형 때 정확하게 배울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지지구조선이 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동북동 서남서 방향 16방인데 이게 바로 이 방향을 뜻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두 번째 중생대 중기에 일어난 대보주산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치세요. 굉장히 한반도에서 중요한 운동입니다. 자, 읽어볼게. 매우 격렬했던 지각 변동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보주산 운동에 의해서 화강이 관원된 거예요. 관임이 된 거예요. 근데 유난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바로 남한입니다. 남한. 알겠습니까? 자, 헷갈리면 안 돼. 속림 변동에 의해서 북부지방이 관입이 일어났어.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그 대보조산도 여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북부지방에. 왜냐면은 그 대보조산 운동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남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알겠습니까? 자, 속림변동운동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쳤다. X. 북부지방에만. 대보조산운동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쳤다. O. 그리고 대보조산운동 남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O.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관입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관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강암들은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한반도 전역에 발생했다. 그리고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습니다. 북동남서는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 중국이라 해서 중국 방향이라는 거 우리나라 기준에서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리가 이렇게 나 있다고. 그 다음에 넓은 범위에 걸쳐 대보화강암이 관합되어 있습니다. 대보화강암. 자, 우리 해성층에 만들어진 퇴적층이 바로 고생대 초기에 해성층에서 만들어진 그 퇴적층의 이름이 조선노충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보조선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강암이라서 대보화강암입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대부분의 화강암은 대보화강암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자, 그리고 불국사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불국사 변동 운동은 상관없어요. 자, 중세대 말기 백악기 때
나타났으며 영남 지방의 중심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남 지방이라고 하면은 우리 영동, 영서, 그 영남, 경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부산, 대구, 울산 있죠? 거기가 다 영남 지방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관입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불국사 황암이 만들어졌어요. 왜 불국사 땄겠어? 경주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불국사 딴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국사 황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국사 변동이라고 하고, 왜냐면 경주 근처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진한 건 퇴저감이에요. 이 진한 거는 경상 누층근이겠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하얀 거 뭐겠어? 부국사 관입, 부국사 화강암이겠죠.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 하세요. 왜냐면 여기가 생소한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줄게 많네. 다음은 신생대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여러분